시인의 사평역에서라는 시인데, 이게 시의 내용이 물론 사평역이 역이지요. 기차역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이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화자는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소시민의 삶의 애환을 바라보는데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연민이 뭐야? 좀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시 봐봐. 제일 처음에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자, 막차는 여기 사평역의 사람들, 여기 소시민들이지, 평범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막차는 기다림의 대상이고, 여기는 분위기가 차가 이제 막 오다가 맨 마지막 차가 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차가 끊기는 거지. 이거 다음에는 차가 끊기는 거야. 굉장히 뭔가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막차를 기다리면, 이 막차를 놓치면 다음 차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막차가 굉장히 늦게 오거든. 간격도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기다려야 되는 거야. 마지막 차라서. 그래서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으니까 그 분위기는 쓸쓸함을 자아낸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대합실은 지금 간이역의 대합실, 여기서 간이역인데 사평역의 대합실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공간적 배경이고,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적 배경이야. 그리고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눈이 오네.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대합실에서 밖에는 눈이 오고 막차를 기다리는데 좀처럼 오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흰 보라 수숫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흰 보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눈이 밖에서 내리고 있었으니까 그 수숫꽃 눈이라고 했기 때문에 눈이 수숫꽃처럼 붙어 있는 거지, 유리창마다. 그러니까 눈이 내리면 뭐 이렇게 약간 바람이 불면 창가 쪽으로 날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유리창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대합실 밖은 이렇게 두 공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게 그 대합실 유리창마다 수숫꽃, 즉 눈이 붙어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대합실 밖은 차갑고 안은 그래도 좀 바깥에보다는 따뜻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어. 자, 그 따뜻함은 바로 밑에 나오는 거와 연결되는데,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이 승객들, 소시민들은 유일하게 따뜻함을 받는 어떤 소재는 톱밥 난로야. 톱밥 난로. 대합실 안을 그래도 따뜻하게 해주는 건 톱밥 난로라고. 그러면 막차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바로 톱밥 난로가 되겠지. 바깥에는 추운데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따뜻하니까. 자, 여기까지는 막차를 기다리는 대합실 안의 모습, 풍경이고, 그 다음으로 갈게. 금음처럼 몇은 졸고. 자, 금음은 여기 식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금음이라는 게 쓸쓸함을 말한다. 금음달 그러면 초생달을 말하는 거니까, 보름달 그러면 충만한 거잖아. 금음달은 뭔가 부족하고, 그런 것처럼 몇은 졸고, 그 몇이 뭐야? 막차를 기다리는 몇몇 사람들은 졸고, 또 몇몇 사람들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러니까 얘는 존다는 건 피곤하다는 얘기고, 쿨럭인다는 건 감기 걸렸는데 뭐 보통은 잘 못 먹어서 걸렸는데 약을 못 쓰거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줄은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이 부분은 삶의 고단함에 지쳐 있는 그 대합실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여기서 소시민이라고 얘기할게. 소시민들의 고단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 부분은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있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했대. 그리웠던 순간들은, 그리움이라는 것은 뭔가 애착이 있고 아련히 떠오르는 것들이야. 그렇다면 즐거운 거고 따뜻한 거겠지. 그리웠던 순간이 바로 따뜻했던 날들. 이 따뜻한 게 날씨를 말하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꼈던 그 기억을 회상하는 거지. 생각. 화자 나왔네, 직접적으로.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그러면 톱밥을 불빛은 여기 지금 톱밥 난로의 불빛이니까 거기다 던지면 더 활활 타오르겠네? 그럼 더 따뜻해지겠네? 자, 그렇다면 화자는 지금 졸고 있고 감기에 쿨럭이는 사람을 위해서 톱밥 한 줌을 톱밥 난로에다가 던져준 거야. 그러면 그들을 위한 거니까 따뜻한 어떤 인간애가 느껴지는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여기까지라는 게 그 몸처럼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고단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두 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그리운 순간을 추억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났어. 그리운 순간, 따뜻했던 전날의 추억을 떠올리는 화자. 그러면서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자, 마음속으로 있잖아. 할 말은 많아. 무슨 말?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내력, 삶의 이야기, 이 할 말이 바로 그거야. 하고 싶은 말 굉장히 많아.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 손바닥이 청색이래. 이건 추위에 얼어붙은 손이겠지. 그렇다면 이 청색의 손바닥은 졸고 있고 감기 쿨럭거리는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이 추운 겨울에 청색의 손바닥, 고달픈 삶을 의미한다.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세 줄 묶어볼래? 내면 깊숙이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묶어볼까? 이 세 줄은 조금 이따 배울 사평역에서라는 소설에 그대로 인용된 부분이야. 자,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손은 차갑게 얼어 있었고 불빛 속에 던져준다는 건 불빛에 손을 쬐고 있다는 거야.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자, 그 다음에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술에 취한 것처럼 한 두름의 굴비 한 강줄의 사과를, 자, 이거 봐봐. 한 두름의 굴비, 옛날에는 굴비, 그 다음에 한 광줄의 사과. 이거 고향에 들어갈 때 선물로 사갖고 가는 대표적인 물건들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디 간대? 고향으로 가겠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선물이 바로 굴비와 사과란 말이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자, 그런 기분으로. 자, 그럼 고향에 굴비하고 사과를 사갈 때의 마음은 어때? 빨리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난 지금 힘들게 가고 있지만 행복해. 이게 얼마만이야?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은 굉장히 달콤하고 즐겁겠지. 그리고 나서 그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침묵. 여기서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냥 참아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즐거운 일이고 설레는 일인데 그 기분으로 그냥 묵묵히 삶을 살아가야 된다. 침묵해야 한다.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주어진 삶을 따라야 한다. 이게 바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막차를 기다린 사람들은 모두 고단한 삶 속에서도 떠벌리지 않아 침묵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조용히 앉아서 침묵하면서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들의 삶은 고달픈 삶이다. 오래 앓는 기침소리와, 보통 이걸 이미지로 하면 청각적 이미지라고 해. 쓴 약 같은 입술. 이건 이제 미각적 이미지겠지, 그치? 쓴 약 같은 입술. 자, 그 오래 앓는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음성상조가 나왔네. 이제 눈이 쌓이는, 뭐라고 해야 돼? 소리라고 해야 돼? 모양이라고 해야 돼? 소리도 되고 모양도 될 수 있겠네. 여기서 소리에 가까운 것 같아. 싸륵싸륵 눈꽃이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자, 지금은 모두들 그랬잖아. 그러면 저 밖에 내리는 싸륵싸륵 눈꽃이 내리는데 그게 마치 축복의 축복. 그 축복을, 위안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싸락싸락 눈이 와. 그게 이제 일종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눈꽃의 화음이라고. 화음은 듣기 좋은 음악이잖아. 그지? 귀를 적시고 있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밖에 내리고 있는 눈꽃은 이 막차를 기다리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하는 거야. 위로하는 거. 그게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그들은 가만히
사륵사륵 내리는 눈꽃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눈꽃이라는 거 역시 톱밥난로하고 똑같이 위안을 주는 거지, 이들한테. 톱밥난로는 실제로 대합실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고, 이 눈꽃은 막차를 기다리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 대합실에 와서 막차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고 빨리 안 오니까 이제 애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위로해 주는 게 바로 바깥에서 싸락싸락 내리는 눈꽃의 소리야.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귀를 적신다 그랬어. 그럼 눈꽃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겠지.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거야. 자정이 넘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자, 자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시간이야. 고달픈 삶을 살아가다가 어쨌거나 자정이 넘으면 다 잠을 자잖아, 잠을. 그지? 그러면 이것도 마치 눈이 오면 모든 것이 덮이는 것처럼 하얗게, 자정이라는 시간이 되면 그 이후에는 그 삶의 고달픔,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모두 덮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이라는 거, 뼈아픔이라는 거, 이거 고통과 상처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설원이다, 눈 덮인 벌판이다, 다 덮여버린다. 그러면 내리는 눈꽃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덮는 거고, 그 다음에 자정이라는 시간이 넘으면 현실의 고달픈 삶의 고통과 어떤 안타까움, 상처 이런 것들도 다 덮이는 설원이 된다, 그런 얘기야.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 이건 실제로 밤에 오는 열차인데 여기서는 인생이라고 해도 되겠지. 왜? 이들이 고달픈 삶의 현실에서 살아가다가 대합실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밤열차는 인생의 어떤 역경일 수도 있고, 인생이라는 삶을 얘기할 수도 있어.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은 하나하나 이름 부르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다르게 해석하면, 호명한다는 건 그리웠던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떠올린다, 그렇게 해야지. 그리웠던 순간을 부를 순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떠올렸다고. 호명하면,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맨 마지막 행위 짠한데, 이게 한 줌의 눈물을, 그들에 대한 연민, 그들에 대한 이해, 이런 거야. 눈물이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여기서는 대합실 안에 그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그러니까 공감과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 대합실에 막차를 기다리는 다른 서민들의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달픈 삶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느꼈다. 이게 맨 마지막에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는 거야. 눈물 흘리는 게 슬픔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안 됐다, 공감한다, 이해한다, 혹은 안 됐다, 뭐 이런 의미의 눈물이었어. 마지막 눈물은. 이게 사평역에서라는 곽재구 시인의 시인데, 이건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화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공감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지. 여기 주로 나온 건 감각적이다. 감각적. 여기 대합실 광경을 묘사하고 있고, 감각적이라는 게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이런 건 청각일 수 있고, 그다음 불빛 속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각이라고 봐야지. 흰 보라색 수수꽃 이런 것도 시각이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쓴 약 같은 입술 이런 미각도 등장했어. 그래서 감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그 대표적인 게 뭐야? 불빛이지, 불빛. 불빛 속에 던져주는 그 불빛은 그런 어떤 연민의 감정, 공감의 감정을 던져준다는 얘기야. 이해한다. 고달픈 삶을 난 느껴지는 것 같아. 안 됐어, 너네들. 이런 거죠. 연민이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시적 화자는 관찰자지. 그러니까 이걸 소설이라고 한다면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어. 사람들의 모습, 막차를 기다리는 대합실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게 화자다. 이게 사평역에서 나는 곽재구 시인의 시였어.